네, 오늘은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글을 분석해 볼 건데요. 나경원 의원은 글을 좀 사실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분석할 것도 없는 게 문장 하나하나가 다 오류투성입니다. 논리적 비약도 있고 추측도 있고 선동질 하는 것도 있고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나경원 의원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글이란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글이 말도 안 되는 막말 수준이라면 그 사람 생각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래도 굳이 글을 쓰시겠다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어떨까.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인정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이라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먼저 왼쪽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해 주십시오. 법에 따라 판단해달라.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국회의원이, 그것도 판사 출신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더라도 기각해달라는 말을, 그것도 헌법재판관에게 요청하는 것이고요.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 나경원 의원이 하는 말과 나경원 의원이 쓴 글을 비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안현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다.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나토 회의에 불참하면 신뢰가 약화되고 외교 안보적 입지가 위축된다는 건데 참석하면 신뢰가 확보된다는 거죠. 불참하면 신뢰를 상실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요, 외교에. 참석했는데도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거고 불참했는데도 신뢰를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외교잖아요. 윤석열이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영국까지 갔다가 개별 참배를 안 하고 그냥 왔잖아요. 참석했잖아요. 근데 기껏 참석해놓고 결국에는 신뢰를 잃지 않았을까요? 뭐 교통이 막혀서 그랬다고 변명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신뢰를 잃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참석하면 무조건 신뢰 확보한다. 이렇게 잘못된 가정을 세우고 그래서 아니한 현실 인식이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이런 걸 가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는 일본도 참석 안 했어요. 미국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그러면 일본과 미국도 신뢰를 상실한 거겠네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잘못된 가정을 세우니까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가 생겨버리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입니다. 지금 국제질서는 중동위기, 북핵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총체적 전환기다. 무서운 단어는 다 갖다 놨는데요. 우선 전환기라는 말도 말이 안 맞아요. 뭐에서 뭐로 전환됐다는 언급이 없잖아요.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전환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국제정세가 위기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 위기를 강조해서 뭘 주장하고 싶은 걸까요? 결국엔 또 그거예요. 나토 회의에 불참하면 안 된다. 오로지 불참하면 안 된다라는 목표를 위해서 위기를 부추길 만한 단어를 죄다 갖다 놓은 거죠. 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거는 위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중동 위기가 위기인가요? 기회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진짜 위기라면 위기일수록 기회로 만드는 게 외교력 아닌가요? 그리고 미중 전략 전쟁이 위기인가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 문장. 특히 미국은 이미 나토 국가들을 비롯한 동맹국의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라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했다. 이게 사실 진짜 큰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미국이 글로벌 기준을 제시했으면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그보다 앞서서 글로벌 기준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가 인정을 해야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5%로 확대하라고 하면 그게 글로벌 기준이 됩니까?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미국의 기준일 뿐이죠. 나경원 의원 말대로 미국은 동맹국인 거지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토 무대는 단지 한 번의 회의가 아니라 한국이 자유진영의 책임국가로서 역할을 구조화하고 국방비 논의 전략의 단초를 마련할 기회였다. 이것도 되게 심각한데요. 이게 진짜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건데 단지 한 번의 회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두 번 회의하나요? 세 번 하나요? 단지 한 번의 회의가 맞죠. 회의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왜 한 번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를 하죠? 이번 나토 회담은 다른 나토 회담하고 다른 건가요? 결국에는 그렇게 의미를 강조를 해야 불참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자유진영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근거로 나온 거죠? 자유진영을 책임진다? 우리나라가? 자유진영이 뭔데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다 자유진영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자유진영을 책임진다고요?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자유진영에 책임이 있으니까 나토에 참석해야 한다. 이건 뭐 논리적인 연결성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이에요. 이런 게 진짜 막말이고 비문인 겁니다. G7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나토까지 불참한다면 이 얘기는 G7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못해놓고 나토까지 불참하면 어떡하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 무산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가 바로 간 것 때문에 무산된 거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태 때문에 뭐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던 날 바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토까지 불참한다면 이 얘기는 G7 정상회담하고 같이 붙여서 이재명 탓이라고 말하려고 일부러 이어붙인 거죠.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고 지극히 부정적으로 만들려는 프레임 공격이라고 봐야죠.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전략 파트너가 아닌 신뢰 보류국으로 볼 것이다. 참석 안 하면 신뢰 보류국이 된다. 이거 역시 명백한 흑백 논리입니다. 국제사회가 신뢰 보류국으로 볼지 아닐지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알죠?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일본은 한국도 불참하는데 우리가 굳이 갈 필요 있겠냐라면서 불참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일본이 한국을 신뢰 보류국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나경원 의원이 자주 쓰는 추측을 통한 주장인 거죠. 아까 뭐라고 정리했었죠? 가정의 오류. 그리고 웃긴 게 신뢰 보류국이란 말도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국어 사전에 안 나와요. 보류국이란 말도 안 나오고 신뢰 보류국이란 말도 없어요.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근데 나경원 의원은 국어 사전에도 없는 신뢰 보류국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려고 만든 거죠. 논리와 근거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단어, 자극적인 단어를 만들어서 그 단어만 뇌리에 심어주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대통령 당선 후 백악관의 우려스러운 성명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각통화, 함흥차사인 미국 대사 임명 소식에 한미동맹에 많은 우려가 있다. 이 문장은 뭐 굉장한 우려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근거는 또 제시가 안 됩니다. 그냥 우려스럽다, 우려가 있다, 지각이다. 전부 다 명확하게 수치화하거나 팩트라고 규정을 못하는 것만 있어요. 백악관에 우려스러운 성명이 있다면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나경원 의원은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죠. 근데 그런 제시 안 하고 그냥 우려스럽다라는 말만 써요. 이러니 논리적인 해석을 못하고 논리적인 설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각 통화를 했다는 거, 이것도 역시 지각의 기준이 없어요. 4일 만에 통화했는데요. 내란 때문에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고 인수위도 없었잖아요. 대통령실에 갔더니 무덤처럼 다 비어 있었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볼펜도 없고 그러면 4일 만에 통화했으면 엄청 빠른 거 아닌가요? 근데 웃긴 거는 사실 지각이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학교에 지각하거나 회사 지각하면 혼나죠. 나경원 의원이 지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미국이랑 빨리 통화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통화 안 하면 지각할 때처럼 혼난다. 이거야말로 미국 눈치를 본다는 거잖아요. 미국을 더 크게 본다는 거죠. 이게 사대주의죠. 우리가 미국한테 왜 혼나요? 통화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그리고 미국 대사 임명이 함흥차사. 미국 대사 임명은 미국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게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는 거잖아요. 왜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렸다고 단정하는 거죠? 미국 내부 사정일 수 있잖아요. 또 나오죠? 나경원 의원의 특기, 추측을 통한 주장, 가정의 오류. 이번 나토 불참 결정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 참석 여부는 제대로 확인한 것인가? 아니면 확인도 없는 고의 패싱인가? 자, 제대로 확인했냐? 확인도 없이 고의적으로 패싱했냐? 따지듯이 써놨는데요. 나토 회의가 트럼프 혼자 주최하는 회의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꼭 트럼프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확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하면 고의 패싱이래. 또 나오죠? 흑백 논리. 확인 안 하면 고의다. 이런 게 음모론이에요. 회의를 피하고 있다, 확인도 안 했다, 이런 의심을 유포하는 거죠. 나경원 의원 본인이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게다가 그런 가정을 바탕으로 확인을 안 했으니 고의다, 고의는 잘못이다 까지 가는 거예요. 논리적 비약에다가 음모론적인 정치 선동까지 가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참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 참사다. 대통령은 이에 답해야 한다. 여기서도 불확실한 가정 설정해놓고 결론 유도하는 나경원 특유의 방식이 나옵니다.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죠? 근거가 있나요? 트럼프가 참석하는 정상회담은 무조건 기회인 건가요? 오히려 정상회담을 피하는 게 기회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외교잖아요. 일부러 피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때론 거짓말도 하고. 근데 나경원 의원은 가정 자체에 논리적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외교 참사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재명을 비판해야 한다는 목적성이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표현인 거죠. 다음 문장입니다. 위기일수록 전략국가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은 자칫 우리에게 안보 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은 이라고까지 했으니까 비우면 큰일 나고 비우는 건 회피다.
이거 한마디로 공포를 주는 거예요. 압박을 주는 거죠. 왜냐?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비판하려고 빌드업하는 거죠. 더 이상한 거는 전략국가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진짜 모순인 게 전략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면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비우기도 하고 비우는 척 하기도 하고 비웠다가 다시 재빨리 다시 오기도 하겠죠? 그런 게 전략이죠. 근데 전략국가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죠. 게다가 비우는 건 회피라고 또 단정을 해요. 지긋지긋하게 나옵니다. 가정의 오류. 나경원 의원은 말끝마다 욕이 아니라 말끝마다 가정이고 말끝마다 추측입니다. 이러니 제대로 된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회의 불참이 안보 경제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사례라도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참석 안 하면 위험하다는 말만 계속하는 겁니다. 다음,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왜죠? 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인 거죠? 생존하려면 나토에 반드시 참석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나토에 안 가면 생존에 위협이 되나요? 그럼 큰일 났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으니 우리나라는 이제 생존 못한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일본도 참석 안 하고 미국도 참석 안 한다는데 그럼 전부 다 큰일 난 거네요. 생존하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협박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외교야말로 선택의 문제인 경우가 많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익이 달라질 수 있고 관계도 변하는 거죠. 외교를 생존으로만 정의하는 거는 정치나 정책의 유연성을 무시한 거고 지극히 극단적이고 단순하게 외교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과 회피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명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능동적 외교다. 누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회피한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게 침묵과 회피라는 건데 참석하거나 불참하거나 둘 외에는 그 외에 다른 외교 활동은 없다는 전제가 깔린 거죠. 이거 역시 극단적인 흑백 논리죠. 외교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침묵과 회피를 하거나 전략적으로 설명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양자택일 구도처럼 외교를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단언했는데요. 이거야말로 협상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회의 자리에 일부러 늦게 나타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침묵이나 회피를 써먹기도 하죠. 그러면서 주도권을 잡는 게 외교죠. 그게 외교력이죠. 근데 다 설명해버리면 어떻게 주도권을 잡죠? 말끝마다 욕은 아니지만 말끝마다 추측을 하고 말끝마다 착각을 하는 게 나경원 의원의 글인데요. 그 글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한두 개 문장이 문제인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문장에서 심각한 오류와 추측과 선동적인 단어까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그러니 제가 웬만하면 글을 쓰지 마시고 쓰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글에 이런 댓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제발 헛소리 그만하시고 국회의원 그만하세요. 예전에도 나경원 의원의 다른 글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분석할 때마다 이 댓글처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으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모쪼록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왕 끝까지 보신 거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조만간 더 재밌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